TV에 의사인데 몸매도 좋은 사람이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감탄만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엄청난데. 그러고 나서 외면했죠. 또 저는 어떤 계기로 부자들을 만나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감탄만 했었습니다. 저는 교사 출신인데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EBS의 강사로 나오는 분들이나 박사학위를 따서 대학 교수가 되는 분들, 자기 분야에서 외부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와, 저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대학원 다닐 때 저는 논문 쓰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학기를 마친 지 3, 4년이 지났는데도 논문을 못 써서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쓴다고 하면 A4 용지 2장 정도 글을 쓰는 것도 2, 3시간씩 고민만 하다가 완성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도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뭔가를 이뤄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이니까 된 거지, 너는 재능이 있잖아, 어차피 될 놈 되리야,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럼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민하던 시절 정말 답답했습니다. 안개와 같이 뿌옇게 보이는 날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제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정하자 그 다음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걸어가고 있죠. 오늘은 부자들만 알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딱 2가지 개념만 명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걸 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자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최소 제 월급의 10배 이상 버는 분들이나 자산이 최소 저의 5배 이상인 분들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제 나름의 기준과 검증을 통해 이분에게는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들,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과 시간을 꾸준히 갖고 함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이 세상의 룰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는 사전적인 의미 말고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은 온라인에서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컨텐츠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기술을 알죠. 그냥 단순히 내가 해왔던 성과를 일기처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 성과를 성공으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블로그 말고도 채널이라고 하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걸 한다고 돈이 되나? SNS는 인생의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사람들이 자기 채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든 연락이 끊긴 친구든 누군가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이 뮤비 채널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던 지인들이나 선배, 후배, 그리고 예전 중학교 친구, 대학교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던 이런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은 본인 채널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열의 9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안,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마주치면 그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잠깐 서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아마 유튜브나 인스타나 네이버로 뭘 검색하고 있거나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채널,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과거에 TV나 신문 등 언론이 가졌던 그 영향력과 광고 수익을 이제는 개인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평범한 사람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능력이 출중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걸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투입한 노력 대비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같은 채널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다룰 줄 몰라서 수익화를 못하는 거지 방법을 알면 대부분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팔로우만큼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나 인스타의 인플루언서,
10만, 20만, 50만, 100만 이상의 유튜버 이런 분들이 가진 폭발력은 정말 엄청나죠. 가까운 지인 중에 인스타 10만 팔로워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채널을 활용해서 웬만한 사업체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그렇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협찬을 주거나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체험단을 운영해서 사업가들은 광고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결국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또한 요즘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소개할 때 명함을 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신뢰 있고 명확한 소개가 있을까요? 그 콘텐츠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동안의 삶, 그리고 진정성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에 우리의 흔적을 지금이라도 쌓아가야 합니다. 단, 채널을 다루는 기술을 알고서 해야죠. 인스타, 유튜브 등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냥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블로그에 사소한 거라도 내 기록을 한번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가 좀 그렇고 얼굴을 공개하기가 꺼려진다면 더더욱 블로그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나 사람들이 검색해서 내 걸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좀씩 공부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 보세요.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그 다음 스텝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첫 번째를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는 온라인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 실제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지 않나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수저가 아니고서 저와 같이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 부자로 가는 길은 이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해도 지금 제 위치에서는 그걸 알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사실은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말고도 대부분의 부자들은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 놀랐는데요. 정말 별게 아닌데 그동안 몰랐다는 것이 제 스스로 답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세상을 좀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익과 성장의 개념입니다. 모든 사업자나 개인, 브랜드 이런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정말 너무나 다양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받는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직장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그에 맞는 소비 습관, 저축, 투자만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생각 안에만 갇히게 되는데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이와 같은 1차원적인 돈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돈 몇백만 원보다 그 의사결정에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분들에게 돈이 얼마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얼마 있다고 대답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일정 범위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통장에 돈이 얼마라고 찍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유튜브 채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유튜버들이 돈을 엄청 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2022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중소기업 CEO와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유튜브 하나 운영해서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재생 수입이 얼마야? 라고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과 성장 중에 수익의 개념입니다. 당장 뭔가를 운영해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들, 온라인으로 부자가 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 재생 수입이 가장 하찮은 수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작년에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3곳에서 발생한 수입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2024년에도 현재 지금도 거기서 꾸준히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채널들은 지금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거기에 시간을 몰두하고 에너지를 집중하면 매월 재생 수입으로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발생시킬 수 있을 테지만 저는 이 채널에 대한 관여도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성장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채널들은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비 채널도 그중 하나이고요.
채널이 성장한다는 것은 구독자가 증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브 채널은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튜버가 처음 시작할 때 10만짜리, 20만짜리 구독자인 채널을 사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1만, 5만, 10만짜리 채널도 실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채널의 가격을 매길 때 단순히 구독자 숫자만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장의 개념입니다. 똑같은 10만짜리 채널이라고 해도 A라는 채널보다 B라는 채널의 성장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면 B가 A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예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우리 사업장이 성장하고 높은 가치를 얻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의 M&A나 흔히 말하는 엑싯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키워서 가치 평가를 받고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가 바로 성장률입니다.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회사의 성장과 가치가 얼마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M&A나 엑싯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할까요? 그러면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백도 마케팅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네이버 온라인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주고 이를 운영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제가 기존에 올렸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백도 마케팅은 현재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월 정해진 고객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문의 주시는 분들께 기다려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일을 소화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계약 해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함께 소통하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분석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체의 전반적인 시장 침투 전략에 대한 조언도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인 제가 고객사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도 상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백도 마케팅이라는 제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뒤에 그냥 적당히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는 것과 우리 회사만이 가진 차별성을 살려 진심으로 신경 써서 운영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광고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끄집어 찾아내고 실제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 실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뿌듯함,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백도 마케팅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매달 받는 그 금액, 이게 수익이죠. 이것과 더불어 우리 회사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회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의 서비스의 단가는 더 올라갑니다. 수익도 높아지고 회사도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버는 돈은 단순히 더하기 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해서 가파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회사나 사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마다 맞는 직책과 업무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가치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런 개념을 누구나 어렴풋이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온라인에 쌓아가세요. 채널은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성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기 자랑처럼 들리면 비호감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만 알고 있으면 내 일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라는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게 하려면 나라는 사람이 가진 가치를 그 안에 녹이고 그 가치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내용을 넣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세요. 유튜브를 한다면 영상 제작, 썸네일 제작, 데이터 분석 등 기본적인 것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작정하고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스타와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약간 아재의 감성이라 인스타는 절대 하지 말라는 아내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에 대한 언급은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블로그는 그래도 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블로그로 연매출 몇십억 정도 되는 업체들의 광고를 대행해주고 있고 그 성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블로그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 중
블로그 할 때 쓰면 좋은 무료 툴 25개를 정리해서 공유드린 바 있는데요. 초기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꼭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다 정신 차려보니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벌어도 별로 벌지도 못하면서 두 아이 육아를 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라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미래의 압박감이 더 커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드는 돈, 성인이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은 최소 월 한 400 정도는 꾸준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가 둘이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50대, 60대가 될 우리 부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아찔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금 30대 후반, 지금이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이 일을 해왔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나마 여유가 좀 생겼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성과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